바로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초실감 XR 공간 인지기술 활용이라는 주제로 최정환 스코넥 엔터테인먼트 부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현장에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최정환 부사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멋진 발표를 해주시고 제가 뒤에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넘길게요. 여기 서서. 예.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사실 저도 저희 회사의 내용을 갖고 이렇게 잘 발표한 적이 잘 없어 갖고요.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초실감 XR 공간 인지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뭐 사실 말은 뭐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좀 대충 이렇게 정해주신 것도 있어서 정하긴 했는데, 먼저 저희 회사도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회사는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짧게 넘어갑니다. 오늘의 주제가 공간 인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영상들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짧고 했어.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주제가 이제 그 공간 인지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가상현실 공간 내에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사실 어떻게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그 공간 내에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게, 또 나의 움직임은 결국은 또 상대방에게 또 보여줘야 되고, 서로가 이제 현실에서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걷고, 뭐 사실 저희가 공간에서는 가만히 또 서 있지만은 않잖아요. 물론 둘러보기도 하지만 좀 더 걸어서 가기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공간에서의 이제 활동인데, 현실에서의 활동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가상 공간 내에서 그럼 어떻게 적용을 시켜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중에 세 개 부분으로 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뭐 이미 진행되어졌고 또 활발하게 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또 최근에 좀 더 R&D를 하고 있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뭐 방금 들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 가상현실의 가장 큰 장점은 몰입감이죠.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공간을 꾸며 놓으면, 지금은 뭐 TV로 아무리 새로운 공간을 꾸며놔도 저 공간은 그냥 나하고는 관계 없는 공간이야라고, 물론 스토리가 아주 감동적이고 하면 그 TV에 나오는 화면에도 굉장히 몰입감을 갖고 몰입할 수 있지만, 비주얼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내 있는 공간과 저기 나오는 공간하고는 떨어져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가상현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 완벽한 가상현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 중간에 이동이라고 제가 크게 해놓은 거 하고, 그리고 왼쪽에 표현이라는 거 하고, 그리고 오감이라는 거 하고, 저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완벽하게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현재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그 디바이스나 범용적인 것에서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현실에서의 나의 제스처가 표정과 가상 공간에서 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그런 걸 완벽하게 못하니까 어떤 키 버튼을 눌러서 그런 표현이 나오게끔 하거나, 그리고 현실 속에 나는 걷지 않고 있는데 키패드로 눌러서 이제 캐릭터를 걷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상 공간에서는 불이 나서 아주 뜨거운 환경인데 나는 지금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현실과 가상 환경에 내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완벽하게 지금 매칭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어떤 거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뭐 말은 사실 제목을 저희가 붙인 거라서 뭐 이 말 자체가 잘 표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대규모 대공간 모션 인식 시스템이다. 사실 뭐 이거 보시면 지금 모션 캡처네 라고 인식을 하시겠죠. 예, 사실 모션 캡처 시스템은 뭐 지금의 기술이 아니라 뭐 꽤 오래 전부터 저희가 여러 뭐 게임도 그렇고 여러 영상을 제작하시는 곳이든 모션을 어떻게 캐릭터에 적용시킬 거냐라는 것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모션을 가상 공간 내에 아니면 그 공간을 가상 공간 내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좀 유형이랄까 그뭐 이거는 지금 뭐 그 가상 컨텐츠를 개발하는 곳에서 공간을 어디까지 이렇게 발전해 갔는가라는 걸 한번 좀 봤는데요. 현재의 지금까지 있는 게 위에 있는 것들이 아마 현재 정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뭐 스크린을 보고 그 스크린에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정도. 본인은 이동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스크린에 나오는 형태들이 이제 변해가는 것들을 제가 이제 계속 비주얼 눈으로 보면서 그에 따른 해당하는 행동들을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이제 저희가 가상현실의 몰입감을 좀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도 이동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제 본인의 이동에 맞춰서 가상 공간을 좀 경험하게끔 해주자라고 한 게 저는 이제 트레드밀이라는 형태를 사용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그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 그러면 그 걷는 느낌의 센서가 이제 가상 앞에 보이는 스크린에 반영이 되어져서 화면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느낌으로 바뀌어 주는 거죠. 그렇지만 저것도 그렇게 뭐 편하게 할 수 있는 장치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 하단에 있는 발판 같이 보이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제가 걷는 느낌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구현해주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가상 디바이스를 VR 디바이스를 착용을 하니까 몰입감 있네라는 느낌까지는 해줬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동은 결국은 컨트롤러로 나는 저기 이동하고 싶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하거나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라 한 사람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죠. 보통 여러분들 해보실 때 VR 디바이스라고 착용 혹시 퀘스트나 바이브나 뭐 이런 걸 착용해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간 내에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어요. 특히나 가정집에서는 더하죠. 한 명이 할 수 있는 상황밖에 구현하기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을 구현할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에 좀 니즈들도 좀 있어 왔습니다. 그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좀 넓은 공간 내에 여러 명이 같은 공간에서 걷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니즈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컨슈머 유저가 그런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필요한 상황은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떤 그 집단적인 어떤 훈련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여기 나와 있는 예처럼 군인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런 데서는 여러 명이 함께 훈련하는 게 기본이긴 하잖아요. 뭐 팀들의 분대 단위로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필수적인 요소들이기 때문에 뭐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그 교육을 받아야 되는 집단 이런 멤버들은 팀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큰 공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보통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 명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이즈를 보통 이제 가상현실에서는 룸스케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죠. 룸스케일이라 그러면 뭐 여기 3 곱하기 3 정도가 이제 개인 한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정도이기는 한데 뭐 저보다 좀 더 크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5m 정도까지는 뭐 쉽게 공간 구성을 할 수 있는 사이즈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내에서 이제 직접 걷고 할 수 있는 공간까지는 좀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제가 발을 조금 움직이면서 이렇게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공간까지는 되지만 이게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가? 뭐 저기 오른쪽에 대공간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공간이 실제로 걸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는데요. 먼저 3 곱하기 3이라고 하는 사이즈는 보통 한 사람이 이렇게
걸을 때 물론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한 120cm에서 한 160cm 정도가 한 사람이 이제 걸을 때 한 보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면, 그러니까 한 발이 한 60cm니까 두 발 정도 뛰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60에서 80 정도. 그러니까 또 걷는다고 하면 이렇게 한 발, 두 발 이렇게 걸어가야 이렇게 걷는다는 느낌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면 3-3이라 그러면 한 두 발, 세 발 뛰면 그냥 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서는 걸음을 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컨텐츠를 구성할 수가 힘들다.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사이즈, 뭐 4, 5 그리고 이제 5 정도. 그러니까 5 정도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은 해요. 한 명 정도는 이제 이렇게 걷는다는 느낌을 컨텐츠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컨텐츠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단순히 걷는 것만이 있는 게 컨텐츠는 아니잖아요. 모든 어떤 컨텐츠든 간에 그게 이제 이벤트도 생기게 될 테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가 어떤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내용들도 있을 테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동선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러한 동선들을 고려를 해볼 때 5 이상의 한 5 곱하기 7이었을 때 가장 사람들이 컨텐츠 구성하게, 저희도 컨텐츠를 구성을 벽을 막아보고 사람들이 걷게끔 하고 하는 구성을 했을 때 한 5 곱하기 7 정도는 되는 게 가장 걸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걷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 구성 가능한 사이즈가 되더라라는 걸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 정도 이상이라는 게 이제 필수 조건으로 이제 저희는 공간을 계획을 잡았고요. 그런 이제 공간 계획이었던 거고, 그 공간을 그러면 이제 가상 컨텐츠 내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사실 5 곱하기 7을 그러면 최소의 사이즈라고 저희가 정했다고 치더라도 그 5 곱하기 7이라는 건 현실 공간 내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의 사이즈인 거죠. 그렇지만 가상 공간 내에서는 5 곱하기 7 이상을 구성할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5 곱하기 7 내에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로 가다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되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게 되면 엘리베이터 타서 위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그렇게 내려가게 되면 또 문이 열리면 다른 공간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 공간 내에서는 5 곱하기 7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나는 뺑글뺑글 돌고 있고, 동선에 따라서 뭐 벽이 나타나면 벽이 나타났으니까 돌아서 뭐 카도가 있으니까 다시 돌아서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움직이긴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뺑글뺑글 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상 공간 내에서는 어마한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넓은 공간의 가상 공간 내에 내가 움직였다라는 걸 그대로 인식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 5 곱하기 7이 여러 개가 놓여 있는 것처럼 확대시킬 수가 있다. 그런 개념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까 모션 캡처 기술은 캐릭터 액터가 있고, 그 액터의 움직임을 캡처를 따서 나중에 이제 캐릭터에 반영시키는 게 모션 캡처 기술이라면,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이게 리얼 타임으로 사람이 액터가 되는 거죠. 그 체험, 이 컨텐츠 들어온 사람이. 그러면 그 움직임이 바로 그 컨텐츠 내에 사람의 캐릭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렇게 리얼타임으로 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뭐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션 캡처 시스템은 모션을 따는 데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정확한 모션을 따는 건 중요하지만, 이걸 사람과 상대방의 그 위치, 위치들, 물론 위치 플러스 모션 이런 것들을 가상 공간 내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디바이스에 아주 빠르게 정보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0ms 이내의 모든 것들이 좀 처리를 해줘야, 그리고 90프레임 이내 정도의 속도로 처리를 해줘야, 그래야 내가 이 가상공간에 들어왔을 때 불편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해주기 위한 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5가지의 내용들을 좀 충족을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대공간 실적 정보 획득, 그리고 물리공간 가상 공간의 고정밀 정확, 뭐 이렇게 어렵게 적어놓긴 했습니다만, 공간을 정확하게 좀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합이 잘 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있을 거잖아요. 물리객체들, 예를 들면 제 손을 움직인다고 하면 손에 마커를 붙일 텐데, 그 마커에 손이 붙이거나 아니면 제가 어떤 몽둥이를 드는데 그 몽둥이에도 마커를 붙어 있다 그러면 각각의 그 객체에 대한 모션을 아주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레이턴시 정합 기술, 사용자 객체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을 도속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간 객체 데이터 변환, 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간 사용자는 서로가 또 막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렉스 나오는 행동, 인터랙션 부분들을 구현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례가 이렇게 이제 실제 공간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보시면 뭐 좀 저희 개발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거라서 뭐 등 뒤에도 아주 좀 지저분한 백피쉬를 메고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저렇게 선이 많은 건 아니고 좀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 손의 움직임이 지금 가상공간의 움직임으로 저렇게 100% 가게 된다. 뭐 거기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장비들인데요. 장비들은 이제 이것도 뭐 아마 모션 캡처 장비들. 저희는 이제 옵티트랙이라는 회사의 장비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 옵티트랙 카메라들이 다 이제 뭐 네트워크로 묶여져서 서버에서 모션 데이터들 추출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그리고 이제 백피쉬, HMD 장갑은 사실 저렇게 찌는 장갑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손가락까지 움직이게 하는 글러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거기에 이제 이미지라서 사실 뭐 실제 모션들의 캐릭터의 모션 매칭, 뭐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저희가 측정을 했던 속도들인데 이건 아마 뒤에 영상을 보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이거 좀 빨리 돌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작할 수가 없어서 조금 돌릴 수가 없네요. 그냥 이걸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뭐 사실 큰 설명은 아닙니다. 외부 획득 정보 전달 속도라는 거고요. 저거는 이제 실제 사람이든 그 가상 공간 내에 움직이는 객체들이 이제 그 모션 캡처를 통해서 제 이 그 모니터에 뿌려줄 때까지의 속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어느 정도까지 속도가 나와야 되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VR 컨텐츠 이벤트 정보 속도. 저거는 이제 그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인터랙션을 가했을 때 이것도 물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인터랙션을 다 같은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걸 보고 있을 때 인터랙션을 가했을 때 내 모니터에까지 전달되어지는 속도. 저거는 이제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위치 추적, 그 공간 내에 여러 명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위치를 추적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는 뭐 위치 속도도 필요하지만 이는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람의 움직임의 프레임을 90프레임까지 충족시켜 줘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압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테스트한 걸로는 이제 그 사람이 저 박스를 실제 공간의 박스를 들고 이렇게 저 X 표시가 있는 곳까지 들고 가서 놓았는데 가상 공간에서 정확하게 놓았을 때 실제 공간 내에서 저게 얼마나 어긋나 있나라는 부분입니다. 저게 0.4mm 정도 좀 오차는 있었지만 뭐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뭐 이 영상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러한 기술을 적용을 해서 실제 사용했던 콘텐츠 예는 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뭐 VR 테마파크라는 게 아마 지금은 좀 많이 없습니다만 있었는데 뭐 거기에 사용되어졌던 콘텐츠들이 있고요. 그리고 화학 사고 대응 훈련 뭐 이런 저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저것도 아직 진행하고 있는 컨텐츠들입니다. 소방 훈련, 뭐 경찰관 훈련, 뭐 국방 분대 모의 훈련, 뭐 이제 아무래도 여러 명이 한 공간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훈련 쪽에 좀 많이 저희 시스템이 요즘 좀 그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저런 분야에 좀 많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엔터테인먼트 분야고 이게 이걸 한번 볼까요?
벌써 한 4년, 4년인가요, 5년인가요? 뭐 전에 저희가 만들어서 테마파크 쪽에 사용되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최근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화학 사고 그리고 그 국방 훈련 분야의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한번 훈련 컨텐츠의 포트폴리오라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아까 테마파크 쪽은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실제로 저희가 도출해냈던 5 곱하기 7 사이즈에서 진행을 했던 거라면 이제 이런 훈련 분야는 사이즈가 큽니다. 사실 요 국방 같은 경우는 15m, 15m, 아주 넓은 공간이죠. 그리고 뭐 화학 같은 경우는 12m, 12m, 거기에 막 6명 정도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넓은 공간이면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움직여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도 뭐 프레임 이런 것들 좀 최적화를 잘 해줘야 될 필요성들이 더 발생하기에는 되게 되는 거고요. 이 영상에는 사실 저렇게 실제 오브젝트들이 없는데 실제 이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그 화학물질안전원의 교육센터에는 실제로 그 돌릴 수 있는 밸브나 저런 장치들이 또 있어요. 그 공간상에. 그래서 이제 그 실제 밸브를 돌리고 아까 버튼 같은 것도 누르는 것도 실제 버튼들을 누르면 뭐 가상과 현실이 이제 정확하게 매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구성이 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대공간에 대한 모션 추적을 했다면, 이거는 이제 소공간 내 모션 인식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모션 캡처하는 시스템으로 한 거라면, 요거는 이제 그 바이브를 사용하면 왜 바이브 트래크라는 게 있어서 그걸 이제 팔, 다리, 허리 뭐 이렇게 한 5군데인가요? 5군데 정도 적용을 시켜면 전신 트래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전신 트래킹과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아까 대표님 자이언트 스텝의 대표님 말씀 주셨던 이제 가상 캐릭터를 방송으로 사용하는 형태, 이것도 결국은 이제 캐릭터의 표현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으로 개발을 되어져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똑같습니다. 보트브 솔루션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던 솔루션인데 여기 안에 이제 뭐 여러 프리셋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한번 영상을 한번. 이건 저희는 이제 그래픽 컨셉은 이제 좀 카툰 렌더링 방식, 3D 데이터입니다. 3D 데이터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이제 그 리얼 타임으로 아까 보셨던 영상처럼 제가 편집을 못했는데 그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이 그대로 이제 이렇게 캐릭터에 반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 영상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초이로 계속 방송을 할 때 손가락이 안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안 움직이다가 아마 이 손가락을 움직이게 했던 건 저걸로 했던 것 같아요. 바이오의 너클 있잖아요. 그 너클이라는 컨트롤러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걸로 된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보자라고 했을 때 사용했을 때 손가락 움직였는데 그럼 이제 2까지는 됐는데 아마 3은 했나? 4 정도 할 때인가 좀 어려웠어요. 지금은 이제 그 글로브를 사용해서 더 아마 잘 되게끔 되어 있기는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초이는 이제 저희도 초이는 은퇴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슈블이라는 캐릭터가 저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지금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결국은 아까 그 넓은 공간의 모션 추적, 이라는 대공간에서의 모션 추적이라는 건 또 물론 그러한 필요성이 있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한 공간에서 팀으로 움직여야 되는 활용 필요성이라는 게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아까처럼 이제 특별하게 뭐 방송의 어떤 목적을 두고 조금 더 기능을 갖고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시스템 갖출 수 있지만 이제 그 개인이 어떤 모션을 나의 움직임을, 나의 표현, 표정 뭐 이런 것들을 뭐 지금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면 개개인이 어떤 본인의 캐릭터, 부캐를 가지고 어떤 그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텐데, 그렇게 되어진다고 그러한 장비들을 다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다 그런 장비들을 구축하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AI를 이용한 아마 이것도 영상을 보시면, 영상이랄까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과거부터 이런 게 연구되고 있었다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죠? 예, 뭐 구글에서 무브미르라든가 뭐 저런 테스트들을 했고, 저희 다 이제 빅데이터들을 계속 축적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라는 걸 이제 뭐 이게 지금은 RGB 카메라로 많이 하고 있죠. 예, RGB 카메라로 받아들인 정보값에 의해서 그걸 이제 어떤 모션으로 가장 가까운 모션이야라는 걸 이제 그 데이터 값을 그 캐릭터에 반영시켜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랄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알고리즘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아마 그 오큘러스 퀘스트에서도 핸드 트래킹이 잘 되고 있잖아요. 저것도 사실은 핸드 트래킹에 되는 것도 그냥 카메라, 뎁스 카메라도 뭐 달려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모든 걸 추적에 의해서 그 추적되어진 걸 리얼하게 캐릭터에 반영시켜야지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앞으로 그 가상 공간 내에 나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로 이제 받아들이느냐, 물론 뭐 카메라에서 받아들이는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그 이야기의 대화 내용도 결국은 저희들이 모션하고 연관성이 있잖아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흔히 취할 수 있는 뭐 손에 대한 제스처들, 이런 것들도 쉽게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의 인풋 데이터가 될 테니까, 어떠한 인풋 데이터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 캐릭터의 반응을 내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R&D를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뭐 요거는 저기 이제 그 카메라 한 대를 기반으로 해서 카메라 한 대로 모션을 저렇게 추적할 수 있도록 뭐 손가락까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지금 그런데 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은 현재는 아직 그냥 리얼이에요. 리얼이죠, 리얼. 그냥 카메라에서 인식되어진 데이터 값을 그대로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만 지금 내보내고 있는 건데, 요걸 좀 더 발전시켜서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행동은 너무 기뻐라고 해서 손뼉을 치면 저는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가상공간 메타버스 내에서는 저 친구 엄청 좋아하는구나라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박수 치고 있으면 엄청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뭐 제가 할 수 없는 행동까지 해주는 게 오히려 가상공간 내에서는 더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모션을 취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 또 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공간 인지, 그리고 뭐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모션의 행동들을 어떻게 반영을 해줄 수 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가 회사에서 좀 하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